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3명만 바라보면은 나머지는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그 역학관계로 다 풀이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7월 8일, 7월 7일로 시작이 돼서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3사람. 딱 그 사람만 보면은 나머지는 그 3사람을 축으로 해서 다 풀려나간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세 번째는 이재명 의원. 이 핵심이 3사람입니다. 그 핵심이 어떤 일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나머지는 그 3명의 이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관계망 속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얘기로는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 새벽에 이준석 성상납 의혹,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 다음에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이제 이런 논란 속에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고 오늘 아침까지 무슨 일이 지금 연달아 있는 것인가?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권위가 어떻고 뭐 사고가 어떻고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시점에 월요일 아침 이 시점에 가장 키워드가 뭐냐?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 이준석이 자진 사퇴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당권 6개월 정지 내려졌는데 지금 오늘의 그 이준석에게 다가와 있는 가장 큰 고비는 뭐냐? 분수령은 뭐냐? 이것은 자진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조기 전당대회 제가 2가지 옵션을 말씀드렸죠.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것과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것.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진지전, 참호전으로 가고 자진 사퇴의 결단을 내리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전당대회 당연히 당권 경쟁이 벌어지겠죠. 이미 당권 경쟁이 시작돼 있습니다. 그럼 당권 경쟁이 여러분 어떤 후보들을 떠올리십니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니까. 그 다음에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요. 전 울산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역임했지요. 그 김기현 의원이 사실상 가장 막강한 다크호스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리고 그 당 내 인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당무를 제일 잘 본다. 이제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국무총리까지도 사양하면서 당권을 꿈꾸었던 분이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네,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3사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글쎄 지난 주말에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몇 명이요?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버스를 28대를 동원해가지고 주말 야유회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그 어떤 대통령 윤심을 모으고 한 놈의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당권 경쟁이 붙으면 윤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은 윤석열 정권 출범 뭐 석 달째에 막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당권 경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윤심을 가장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장제원 의원이 100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버스를 30대 가까이 빌려서 야유회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본격적인 전초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권성동, 그 다음에 김기현,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장제원,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오늘 아침 지금부터 방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이 시간에는 끝났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준석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라도 안 왔을 것 같아요. 무슨 얼굴을 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올 수도 있는 인물이겠거니 했는데 결국 이준석은 오늘 안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온 뉴스로는 오늘 아침에 뭐 어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침묵과 자맹 모드로 들어가 있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뭐 변호사들 만나서 자기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 그러니까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 또는 그 윤리위원회 징계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이런 거를 할 경우에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측근들하고 이제 변호사들하고 소수만 모여가지고 아마 비공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앉아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조수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배현진입니다. 조수진 의원하고도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죠. 조수진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후보 말만 듣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적이 있을 만큼 조수진 의원하고도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는 거고 최근까지도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뭐 거의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다시피 오죽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이 내미는 악수마저도 손으로 탁 쳐내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던 조수진과 배현진 두 최고위원이 양쪽에 앉아 있는 저 사진 매우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일단은 당대표 권위가 아니라 당대표 사고로 본다. 퇴학이 아니라 정학이라고 본다. 이럴 경우에 당헌상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본인이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맡아서 올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내년 1월 달에 이준석이가 복귀를 하는지 말든지 아무튼 그 관계없이 금년 하반기 계속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그다음에 내년 4월이 권성동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계산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도 안 된다. 조기 전당대회도 안 된다. 지금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